네, 우파 청년 4명이 뭉쳤다. 우튜브. 다시 우튜브 뭐 이렇게 좀 밝게 해주면 안 돼? 우튜브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일단 이름을 그때 한번 바꿔보자 하면 어쩌다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유튜브 하자고 누가 올려놨던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팬이 좀 있잖아요. 네. 저한테 이제 페북으로 쪽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네. 뭐라고 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동포 분이세요? 네. 진짜요? 진짜로? 네. 프랑스라고 한 거, 프랑스 어디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우튜브 정말 괜찮은데 왜 바꾸시려고 합니까? 굳이 바꾸자면 우측보행. 우측보행? 제 팬이니까. 형이 좋아한다고 해서? 오빠가 민 거니까? 예, 우측보행을 제가 미니까 또 거기 해줬던. 이게 또 있고, 뭐 저희 카톡으로도 우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되지 않는 말씀들이 지금. 진짜예요. 뭐 진짜 확인해 봅시다. 보여줄 수가 없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분의 성함을 제가 밝히고 싶으나 이제 그분도 이제 사생활 이제 아주 그 20살 어린 그 친구인 것 같아요. 여학생입니까? 예, 여학생인데. 그러면 여학생인데 또 그 저희 유튜브에 많은 좀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있어서 아주 매우 감사드린다는. 뿌듯하다.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해야 할 이유가. 네. 그래도 뭐 조회수 안 나온다고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힘들어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그. 네, 앞으로 뭐. 저도 고정팬 있어요, 저도. 네. 예, 그러니까요. 나만 없네. 이제 막 시작해서? 팬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어필을 좀 제대로 해야겠어요. 네, 그래요. 예. 뭐 이제 키도 말하고 몸무게는 말 안 할 거고. 네, 아무튼 뭐 저는 26살 대학생 이승준입니다. 네. 예, 저는 까시남 윤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21살 휴학생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 신보라예요. 저도 사실 뭐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일 1식을 진짜요? 실천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는데 밤에 술 근데 내가 보기엔 일식을 술로 먹는 것 같아. 1일 1주. 1일 1주. 그래서 좀 4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진짜 빠져요? 진짜 빠졌습니다. 예. 배만 좀 들어간 것 같아, 배만. 그게 어디야? 아니 이게 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 올리는 걸로. 예. 아유. 그리고요. 요즘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정년 연장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층에게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긴 한데 이 정년 연장법을 국회 이제 환노위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날 이제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인데 이게 사실상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는 있으니까 그때 이제 통과되면 이게 예전에는 정년이 공고였지만 이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서 권고였는데 이제 의무사항. 그쵸. 법으로 뭐 공기업, 기업 예. 모두 다 정년 60세를 채워야 되는 거야. 정년 60세. 정년 60세.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물론 뭐 열심히 하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되게 대단히 열심히 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뭐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첫 번째는 아니겠으나 이제 문제점 꼽는 것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다. 이게 참 큰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정년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타격이 또 오는 문제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또 우리나라가 노동조합도 얼마나 또 강성이에요. 강성노조, 귀족노조. 근데 실제 기업이 이게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강제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나라가 기업은 거의 다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노조들이 그런 정년들을 다 규약으로 사내 어떤 규약으로 거의 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들어놨죠. 내가 보면 기업들 대부분이 그런 걸 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하고는 있고. 뭐 그게 뭐 유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왜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그걸 뭐 언제까지 몇 살까지 쓸 건지를 법으로 정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전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의도죠? 그냥 단순히 고용 보장, 뭐 그쵸. 편안한 그치, 고용 보장. 그런 고용 보장. 안정성을 심리적 안정을 그러니까 노령화 위해서 사회에 네. 일할 수 있는 어떤 인구에 대한 보장, 60세까지. 아, 그 확실히 문제긴 해요, 진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노령화 젊은 애들은 네. 젊은 애들은 일 안 해? 노령화가 아니라 고령화죠. 고령화. 네, 고령화. 고령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예. 노령화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고령화 단어 맞아요. 고령화, 어. 노령, 고령화, 예, 뭐 고령 예. 뭐 맞네요, 맞네. 네, 그게 뭐 맞아, 맞아. 퍼센테이지별로 있던데 어쨌든 아무튼 뭐 저는 사실 이 이슈를 딱 접하고 나서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거 저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기업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나 여기 취직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채용하자라고 했을 때 정년을 보장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잘해서 막 여기저기 딴 데서 러브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근데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당해서 내가 여기서 60세까지 일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안 하겠어. 나 내일부터 또 다른 기업으로 가겠어. 라고 했을 때 기업은 이 사람을 붙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업도.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채용했겠지. 근데 그래서 난 훌륭한 인재 구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잡을 근거는 없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역발상에. 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비약이다. 아니 물론 더 주면 되지. 돈을 더 주면 있겠지. 돈 더 주면 있는데 손 더 줘서 있으면 뭐 잡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이건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 정년 60세는.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한 50 넘어가면서 이제 임원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직장 다니면 우리가 초봉 개념이 다 그치 연공서야 연공급 있는 책이어가지고 연공급이 있으면 보통 그 연세에 계신 분 한 명을 고용하지 않으면 젊은 우리 요즘 청년 실업 문제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3명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 직장의 신 봐요? 네네네.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않고. 직장의 신 보면은 그러는데 계약직. 이제 계약직 노동자로 이렇게 김혜수 씨가 네네네. 계약직 노동자 나오는데 아무튼 초반 일화 시작했을 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팀장, 뭐 과장, 대리, 뭐 그리고 일용 뭐 이렇게 비정규직 월급이 탕탕탕 이렇게 다 박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일화 소개가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주로 뭐 팀장, 대리, 뭐 과장 이런 뭐 제가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아가지고 그 아직 직급이 갖는 의미를 잘 아직 평생일 수 있잖아. 왜 그래? 그 직급을 가진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나 충격적인데. 말씀하세요. 거기 써있던 뭐 5,400, 뭐 7,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간 직원, 그러니까 새로 이게 정규직으로 된 초봉 사원이 2,000? 2,000.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초봉이 한 3,000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방금 이제 주영 오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실은 우리가 연공급 체계니까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어쨌든 연수로 이렇게 월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이 쌓이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실제 그 직장인시대도 나오지만 이렇게 좀 띵가띵가하는 과장 월급은 연봉은 5,6천 정도 되는데 일반 이제 다 20대 혹은 30대 때 취직한 사람들은 2,000이면 실은 말한 것처럼 그 정규를 지금 60세를 유지를 하려면 이 초봉에 있는 사원을 3명 정도를 고용을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직장의 신이 아세요? 일본 드라마를 그대로 베낀 거잖아요. 근데 직접 파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 저도 봤습니다. 저도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파견직이에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이제 파견직인데 일본은 파견직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정규직을 잘 안 뽑아. 왜냐하면 생산성, 기업이 지금 계속 성장이 이게 멈춰져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게 경제 침체가 있기 때문에 잘 그걸 고용하는 것 자체가 못 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도 정년법이 있죠. 우리나라 그걸 따라간다.
우리나라도 결국에 젊은 사람들 다 박연직으로 쓰겠다?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건 또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겠지.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심리, 아니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인의 심리인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은 대기업을 됐든 기업만 무조건 때려. 막 때리고. 왜냐하면 기업 니네들은 돈 많잖아. 그때 우리 김용태 의원인가요? 돈 많아.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이명채 의원은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이상직 의원께서 그런 말했잖아요. 기업 막 때려갖고 돈 많은 사람 그거 뜯어내갖고 약한 사람 죽였다니 뭐가 문제야. 그러다 폭삭 같이 망하면 돼요.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수한 거는 최첨단. 중국이 하지 못한 고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근데 중국이 지금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대요. 이미 그거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굴삭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80%였는데 지금 10%대로 떨어졌대요. 이게 지금 그 중국이 그만큼 턱 밑까지 추격해 가고 있는데. 또 일본한테는 우리가 가격 면에서 괜찮았는데 좀 엔저 현상으로 또 이게 역샌드위치 현상이 아무튼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중국과 일본의 역샌드위치 현상에 있는데 거기서 기업을 또 때려버리면 우리 큰일 나요. 안 되지. 취직도 못해. 나 취직해야 돼 올해. 연장이 돼가지고. 나 4학년이에요. 아버지 세대하고 싸워야 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제가 뭐 이런 말 좀 하게 우리 가족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저희 이모부께서 노조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파라. 아 진짜로? 제가 이제 노조에 있어서 간부입니다. 저희 이모부께서 하고 제가 이제 술 한잔 했어요. 쭉 술 한잔 먹다가 네가 노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술 한잔 다 듣고 저도 이제 반박했죠. 노조 이런 게 문제고 기중 노조, 강성 노조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40째 술 저도 좀 많이 취했잖아요. 버릇 때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모부 때문에 반드시 이모부의 자식인 걔가 취직 못하게 될 거다고. 그래서 난 올 겁니다. 진짜 악담을 했어. 왜 그러냐면 물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직장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근데 모든 게 제도가 자신의 의도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 제도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안 따라가게 되면 제도는 무용지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기되는 거고. 그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혹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진짜 의도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 저는 상당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냐. 정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고용을 유지해 주자 법으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는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또 규정하는 것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그 나이대로 강요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예전에 차별금지법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게 또 뭐야? 차별금지법 나이와 뭐가 종교 이런 거 이거에서 차별 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 차별하고 있네. 그러니까 근데 이 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이름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 정년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항에. 좀 모순되죠. 모순이죠. 완전 우리가 정치가 좀 모순 덩어리가 내가 대충 만드는 것 같아. 나하고 가서 못 만들겠다. 이거 필요하다 넣고. 그게 뭡니까 진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대로라면은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많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일을 거의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참 이 아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왜 우리 애국 청년 아닙니까? 근데 여하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그러니까 60세까지 계속 일하고 거기 이제 자식들은 들어갈 직장이 없으니 결국에는 또 부모님에게 손 벌면서 사는 지금 산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정년의 존재 자체도 이게 참 웃기다 이거죠. 또 이렇게 말을 하자면 글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실
그 안 자르더라도 네. 나가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맞아요. 뭐 발령을 보낸다던가. 눈치 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의퇴직자 받고 그러면 아유 막 전체적으로 눈치 이렇게 주는데 거기 있기가 쉽지 않잖아 사실. 40대 중반만 돼도 그런다더라고요. 그게 그렇대요. 그 뭐냐면 이게 제가 아는 뭐 기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기자가 그런 게 있다더만 이제 뭐 정년이 아니고 한 40세 넘어가고 되면 부장 달고 그다음에 뭐 편집장 달고 아니면 뭐 특파원을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냥 자리는 유지해도 된대요. 네. 그냥 근데 있을 그냥 수가 가는 없대요. 거지.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기사 몇 것이 써주는데 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거기 그래 있어도 뭐라고 안 는데요. 예를 들면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그거야. 논설위원이 대하거나 특파원이거나 편집장이거나 뭐 국장이거나 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안 내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 그래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기자라는 이름이 대기자야? 있다고. 여하튼 뭐 예.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이렇게 의도는 뭐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이거 괜히 만들어 놓고 맞아. 왜 더 고용을 경직화시키는 그러니까. 게 좀 너무 우리나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꺼낸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임금에 비해서 그만큼의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요. 맞아요. 미국에 비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노동 생산이 떨어집니다. 진짜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노동 생산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아, 들었어.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연필을 미국에서 10개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보통 7, 6개를 만들어요. 임금이 똑같은 개념으로 따지면. 좀 열심히 일하는 나라 아니야? 근데 그게 더 문제라 이거죠. 노동 시간은 뭐 제일 많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요즘에 제가 이런 말 하기 조금 뭐한데 금요일 날 회식 가시면은 쌍욕 먹는 거 알아요? 왜? 회사가 회사에서. 금요일에 회식을 하게 되면 공식 회식을 왜? 왜 그냥 왜 금요일 날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가 생활지기 하는데 목요일 날 회식을 한대요. 목요일 날 제가 모든 직장인들 쌍욕 먹을 수 있는데 목요일 회식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대충 좀 쉰다는 거야. 목요일 날 많이 먹고 금요일 날 이렇게 했다.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금요일 넘기는 거야? 금요일로 다 이렇게 여튼 이렇게 노동생산대 얘기하다가 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요일도 가정의 날이라고 일찍 가는 거 알아요? 지금 맞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노동 시장이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의 영향이 매우 큰 거고. 노조. 예, 저는 그때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그 전 후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의원께서 저는 그 하나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의 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봐봐. 한 기업의 2교대 근무다 3교대 근무로 돌리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 3교대 근무로 가는 데서 누가 막냐? 회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3교대 근무로 돌리는 게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자기가 뽑아내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 당연히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누가 맞겠어? 노조가 반대하겠지. 노조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3교대 근무 그냥 주구장창 반대하는 거야. 왜? 임금 그렇지. 특금 받아야 하고 임금 더 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 3교대 근무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피고용주가 우리 좀그 피해시 쩔어 있는 대한민국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피해시 좀 쩔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식이지 않냐. 그걸 저는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왜 피고용주가는 무조건 약자고 고용주는 무조건 깡패고라고 인식을 좀 버려서 좋아합시다. 좋아하는데 좋은데 잘 이렇게 좀 더 고민해서 이게 그러니까, 머리는 그게 아니잖아.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라도 좀 뇌는 인테리어가 아니니까 뇌를 좀 제대로 좀 써서 좀 효과적인 정말 정책,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책, 혹은 뭐 그냥 티내는 정책 이런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년 연장하면서 뭐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임금 체계 개편 등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이 연공급 관련한 체계를 성과급제나 연봉제로 과연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 한 정년을 계속 의무화하는 것도 우리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일본하고 아주 비슷한 단계를 다 밟고 있어요. 관료제 뭐부터 관료제부터 연공서열부터 시작해서 다 일본 체계였으니까. 그리고 그냥 법조항으로 막 규제하는 것들도 사실 일본 거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정년도 마찬가지고 사실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 지금 알죠?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다시 우리나라보다 따랐다던데 일본이? 며칠 전에 기사 봤는데? 저는 이게 진짜
다시? 두드러 맞을 얘기지만 경기 침체하면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하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우파가 득실합니다. 우경화돼 있어요. 뭐야? 아 진짜 그래요. 아니 보라 씨도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읽어봤죠. 거기 책에 저자가 제가 잉글랜드 도널드 이래 똑똑해 사람은 이래 똑똑해 저자 이름 보는데. 정도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래야 똑똑해 보여. 감독 이름, 가수 이름, 저자 이름 꼭 외워야 되는데 아니어줘 보니까 돌이라. 근데 여하튼 그 사람 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억압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국민들이 동조하기보다는 그냥 수용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그 국가 정부가 어떤 포괄적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경제 문제. 일단 내가 배가 부르고 나야 내가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니 뭐 이런 얘기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면 형이 말씀하신 점 되려면 혹상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IMF도 들어가? IMF 정도 IMF 한 3번 맞아야 될 것 같아. 그 정도 맞지 않으면 계속 이제 뭐 그잖아요. 왜 개구리가 냄비에 불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러다 죽는지 모르고 따뜻하다 이러고 죽는 것처럼 우리나라 좀 딱 그 꼴인 거예요. 냄비 저는 냄비 안에 이 개구리처럼. 한반도의 위기라고 하면서 막 그 안보 위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경제 위기 진짜 이게 경제 위기가 저는 더 피부로 와닿아요. 우리나라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진짜 기업 우리가 저번 방송 때 어디 기업 하나가 좀 떠나봐야 이제 삼성, LG 뭐 이런 10대 기업 하나 정도가 아예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정도 결정을 내야 기업을 옥죄는 게 우리 경제를 만하게 하는 지름길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 뭐 정년 관련한 법안뿐만 아니라 엄청난 법안들이 또 많이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나와서 이거지 마십시오. 정부에게 항의 비슷한 기자회견 비슷한 이런 걸 했겠습니까? 뭐.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경제 5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겠지. 오죽했으면 근데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정년 뭐 경제민주화 뭐 하도급법 뭐 또 저기 SNS는 규제하고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하는데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여러 법안들이 막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이 경제를 재생하고 이렇게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계속 옥죄는 것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 문제와 너무 직결된 사안이기도 해서 취직하고 싶어 진짜. 근데 뭐 심각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정치인들만 제가 정치인들 많이 이제 욕했는데 정치인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박 대통령께서도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뭐 김문수 도지사가 저희의 희망이다라고. 김문수 도지사가 진짜 경기도에 끌어들이는 막대한 그 뭐 공장들이나 해외 막 기업 엄청나게 유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가장 친기업적인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래도 무상급식 이런 거 가장 먼저 하시던데 경기도에서. 아무튼 인생은 모순입니다. 아무튼 청년 문제 이런 좀 씁쓸한 청년층에게는 좀 씁쓸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근데 청년층이 씁쓸하면 뭐 대한민국 씁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청년의 젊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야 오늘 말이 별로 없잖아. 지금 너무 슬퍼서. 나 지금 남 얘기 같지가 않다니까 지금. 너 취준생 너 이제 큰일 났어. 저기 바로 지금 가면 또 자기소개 쓰러 가야 돼.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인들은 열심히 경제 발전시키고 정치인들은 또 너무 그런 어떤 인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옥죄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